저는 중요한 게 이번에 이 사드 처리에서요, 대통령이 저걸 갖다 옮겨 다니면서 저렇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어제 박지원하고 추미애 왔을 때 보기도 어려운 사람 잘 왔잖아요. 국회 비준 좀 붙여주십시오. 투표합시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적 선택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단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부결시킬 경우에는 저는 여타 안보 사항까지 다 합쳐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고 제 직을 걸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딱 그 두 사람 앞에 말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은 아마 사색이 되어갖고 돌아가서 잠을 못 자고요. 이제 다음 추석 연휴 동안에 끙끙 앓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사드는 국회 비준 투표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갖고 찬성해주는 쪽으로 돌 건데요. 와,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 노태우 대통령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 투표 해가지고 대통령 그만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권모술수에 대가들인 그 삼김이 그거 뜯어 말리라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아니, 노무현 한번 보세요. 탄핵을 갖다가 유도해서 좀 유도한 거 아닙니까? 유도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예 탄핵을 당할 각오로 하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탄핵을 한번 해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죠. 총선 한 달 전에. 그래갖고 총선 때 싹쓸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정치 공학이고요. 지금 이 건은 무슨 박 대통령이 더 권력 누수를 맞고 그 차원 넘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문제에서 박 대통령이 이 국가의 최고 군 통수권자와 안보를 중요시해야 될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 문제를 갖다가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내 직을 걸겠다고 해버리면 투표 하나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좀 하도 또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이 사드 그 배치 결론이 9월 말에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방부 발표가 9월 말이고. 근데 이제 사드 이렇게 막 핵이 막 나오니까 뭐 이제는 뭐 어차피 사드로 못 막는다 해가지고 또 물타기가 들어와 버리대 이게. 그래서 다 뒤섞여가지고 이제는 도대체가 어느 게 논점인지 몰라. 그래서 뭘 가지고 투표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술핵 배치를 가지고 투표해야 되는 건지 사드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 블로그에 뭐라고 정리를 해줬는가 하면, 첫 번째로 어제 그거 뭡니까 이 자유총연회에서 우리가 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두 번째로 이제 KMD 필요도 없어요. 뭔 시효를 더하고 자빠졌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MD라는 게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고 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방어용 무기 들여다가 미국의 방어용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들려와서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면 미국과 일본과 그게 MD예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해보겠다고 이제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방부도 웃기는데 4차 핵실험 하고 나니까 사드 하나 쓱 이야기하고 5차 핵실험 하고 나니까 MD 하나 쓱 이야기해요. 6차 핵실험 하고 나면 이제 뭘 이야기할지 제가 참 궁금한데, 어쨌거나 MD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KMD 폐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NPT 탈퇴하겠다고, 그 다음 네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자고 이래 나가면 한두 달 사이로 이거 한 개씩 터뜨리면요, 미국이 이제 저것들이 속셈이 뭐냐, 저게 반쯤 미쳤나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국민투표 붙이겠다고 이런 것들 다 엮어서 전시작전권까지, 예? 그 다음 핵 문제까지 붙여버리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주변에서 이제 다 뜯어 말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미국이 북한하고 못 붙어 먹어요. 그런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YS 정도만 하더라도 오히려 YS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뜯어 말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YS 같은 기질이 더 적합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이면은 모든 걸 다 걸고 승부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론이 무너져 있는 거다. 완전 무너져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가 살려내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뭐 삼성의 무슨 뭐 이재용 회장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그렇다고 추기경이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을 걸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해왔고 어떻게 존재할지 이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존재 이유가.
근데 느긋한 것 같아요. 느긋하게 어차피 뭐 임기 한 많이 남았다 1년 이상. 그래서 그때까지 안전하게 가서 여전히 또 이 반기문 정도 데려와서 이렇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사드가 뭐 일이 되니까 그거 뭐 칼자루가 내한테 다시 돌아왔다. 칼 손잡이가. 그래서 이걸 갖고 적당히 물을 타서 가게 되면 이거 반기문이 이제 대통령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 여론도 보수로 좀 회귀하지 않겠냐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있는 여론은 지금 야당한테 점점 안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야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핵폭탄이 터졌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야당이 전 세계에 이런 야당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 여당이나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게 더 속으로는 반갑겠지. 그래서 이래 가지고 조금만 잘 버티면 우리가 또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는 국제 문제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얘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전술핵 재배치 제가 전술핵 갖고 올 거 없다. 내 정말 옛날에 그래도 한때 뭐 미국 스파이 사건이니 뭐니 해가 검찰 조사 수십 개월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맥이 있지요. 물어봤어요. 전화 걸어서. 없대요. 또 이번에 또 물어봤어. 있다는데 없대요. 한국에 갖고 올 게 없답니다. 이 한두 개 갖다 놔야 되는 게 아니라 전에 250개 있었어요. 250개. 없대요. 왜? 미국이 냉전이 끝났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핵무기 외에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사고가 이리저리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싹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거 쓸 것도 부족한데 미국이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한국의 전술핵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굉장히 비싸게 부를 겁니다. 뭐 개당 한 10억 불씩 내면 그거는 사실은 뭐 까짓 뭐 원자폭탄은 그 원가는 비싸지 않은데 우리한텐 절대적이잖아요. 그럼 뭐 장사꾼인데요. 필요한 아쉬우면 뭐 니네가 더 세게 사가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생존하겠다는 의지는 입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돈으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나아바리에 가지고 있는 수박이 한 200개밖에 없는데 더 만들 것도 없고 이 수박을 하나씩 묶고 나면 없어진다. 자, 수박 한 50덩어리만 주시오 하면 아쉬운 대로 개당 얼마 받겠어요? 여러분 수박이 한국에 200개밖에 없다 하면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수박 한 덩어리에 얼마 묶고 재벌들은 수박 한 덩어리에 몇백억 주고도 한 3억 겠습니까? 그건 지금 그 꼴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좀 돈 안 드는 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요. 오늘 좀 어제 저희가 자총에서 방송했던 내용이 이제 박지원이 핵 개발을 알고 돈을 쐈으면 그건 여적죄로 사용이라 그러는데 이걸 제야 보수 정도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박지원을 여적죄로 고발 정도 해주면 이건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해주면 좀 의지가 좀 보이겠죠. 이거는 이제는 그 보수의 무슨 하청 보수한테 시키지 말고요. 새누리당 너들이 직접 고발을 해서 또 청문회도 해서 그때 그 돈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미사일을 만드는데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를 조사를 해달라. 그때는 이 부분이요 일사부재리가 아닌 게 그때 조사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노무현의 대북 송금 특검은. 그러니까 이번은 새로운 사안이라서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서 그 뭐 공소시효도 적용이 안 된다. 이거 25년 예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그래서 고발을 해서 한번 해보던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공연히 무슨 어디 보수 단체들이나 시켜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공작으로 보이니까 그냥 물타기로 보이고. 오늘 영상 올라가는데 여러 좀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고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정말 또 어디 정말 생계도 어려운 보수 인사 몇몇이 가서 고발하고 오거든요. 고발하고 이게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뛰는 우파가 고발한 게 미국에서 뭘 캐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정현 대표 정도가 직접 고발해야지 워싱턴에다 알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과거 새누리당이 DJ 정권의 국정에 방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호남 차별에 대해서 사과하고 노무현 탄핵에 사과한다고 한 사람이 그걸 해요? 물러나야죠.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건데. 며칠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저런 말들을 갖다가 내뱉었다가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정현 대표 정말로 이 일 잘하고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말한 분들 저한테 씹은 분들 많잖아요. 이정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원조 보수.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다 꼬여가지고 참 해법이 없는데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에
하인 리더십,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리더십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독단적이고 결단 있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형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 위기 때는. 서번트십이 아니라 딕테이트십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위기 때 리더십이 달라요. 그래서 처칠 같은 경우가 아주 괴팍하고 인간성 안 좋고 최악의 인간형인데 왜 리더가 됐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리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아웃됐어요. 이 사람은. 바로 쫓겨났지. 그 영웅이 바로 쫓겨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그래도 좋은 일 하나 하고 갔어요. 그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가 영국이 끝나고 나면 공산화 될 것 같다. 온 사방에 상류층부터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놈들이 전부 소련의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이 전쟁은 이기겠는데 독일한테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련에 먹히겠다 싶어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안을 다 기한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합리적이고 아주 우아한 리더십을 가진 챔벌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 앞에 가서 개작살이 나가왔잖아요. 그러고는 체코니 뭐 폴란드니 합병을 해버리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또라이 처칠이 불려와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부분에서 한국의 지금 리더십이 헤매고 있는데 요즘 저 핵 개발하자고 나서는 뭐 핵잠수함 가지자는 새누리당의 입만 살아가 동동 뜨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든 전술핵을 가져오든 심지어 핵장소만 하든 이거는 미국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뱉어대고 있다. 참 무의미한 얘기죠. 그거 할 시간에 박지원이 여적죄로 한 명이라도 더 고발하고 오는 게 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폐기 선언을 해야 한반도에 핵 안 가지겠다고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여기고 가지니까 우리도 비핵화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NPT를 탈퇴해야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그 다음에 한국 땅에 무슨 전술핵을 가져오더라도 뭐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 줄 거라고 없다 하고 말 거라고 보는데 그럴 건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애가 그냥 아직 일어나서 기지도 못하는데 예? 날라다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유 지금 뭐 전술핵이면 뭐고 사드도 배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박지원인데 그 박지원이한테 엎드려 빌면서 무슨 핵 개발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 박지원이부터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 새누리당 박지원 처리나 잘 하십시오. 근데 요즘 이 와중에 또 모병제 해다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본인은 굉장히 신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받아주고 언론도 받아주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자꾸 강조되는 게 이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핵폭탄을 떨어질 위기에 맞은 그 국가가 갑자기 모병제 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다. 이거 미친 나라라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볼 때 완전 미친 나라예요.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부산의 저 자성대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그 꿀릴 때까지 동네가 부산의 핵심이었어요. 동네 부사가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동네 부사가 한참 앞바다에 올 때까지 일본 왜군이 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죽었어. 싸우다 죽었어. 그래도 욕은 덜 들었는데 자 지금 그 꼴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되냐면요. 해외 동포들 군대 안 가는 해외 동포들이 막 입대하러 들어오고 예비군들이 더 빨리 나가서 예비군을 강화해가지고 더 훈련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 국제사회가 야 그래도 한번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하는데 이 시기에 모병질 하겠다 이제 다 군대 다 웬만하면 안 가고 가난한 집 가지고만 하겠다 이거 완전 이거는 그냥 국가 포기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권 주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인 뭐 그냥 무슨 농객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당 대권 주자가 이런 얘기. 그리고 경기도가 원래 안보의 최전방이거든요. 그 경기도 사령관이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나라를 특히 미국이 왜 지켜줘야 되냐 이거. 초상집 바로 앞에서 락 페스티벌 하는 꼴이죠. 네. 참 기가 찬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당장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또 이정현 대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단하지 않으면은 당에서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출당해야지 출당. 근데 뭐 또 서번트 리더십 해가지고 또 뭐 가서 기어다닐 텐데 이거 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막혀 있는 상태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자, 뭐 새누리가 진짜 요즘 보면 이 머리가 새가 제일 머리가 나쁘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동물농장을 보니까 닭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니까요 강아지처럼 부르면 쫓아가고
뭐 사람 이렇게 어깨 위에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닭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에 살아있는 닭이 한 마리 들어와가 강아지처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집에 굉장히 치킨이 많이 팔린대요. 닭 보러 살아있는 닭 보면서 치킨 뜯는 맛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새도 이렇게 교육시키면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저게 지금 무슨 학습 효과도 없고 이제 뭐 자체적으로 변하는 건 글렀고요. 네, 글렀고요. 문 닫아야 되겠네. 완전히 이제 영혼이 다 파괴가 된 것 같아요. 영혼이 다 파괴돼, 뇌가 파괴됐으면 차라리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영혼까지 파괴돼서 이거 뭐 끝난 상태고 결국에는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전기 충격으로 살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버립니다. 네, 우리 저 트럼프 형님이 당선되면 한국에 미군 빼자. 그러면 아이고 안 된다고 이제 다 달라붙으면 이제 그 전기 충격으로 그래도 좀 한 정신을 10조 이제 이래 나가면 정신이 좀 번쩍 들까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다가 사드를 지금은 공짜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짜로 당연히 공짜로 안 해주죠. 지금 미군 주둔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돈은 사드 지금 한 포대에 2조 원 아닙니까? 예. 그거 한 최소 한 4대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한반도 하려면은 거기다가 팩3 가져와야죠. 그거 한 그것도 몇 합쳐서 천원씩이에요. 한 20조에다가 전술에 그 개당 한 5조씩 이거 거의 다 털리게 생겼어요.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돼야지. 아니 좀 있으면 그렇죠? 미군 한 명당 1년에 10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는 위험 지역이니까 위험 수당을 줘야 됩니다. 미군에서. 이건 중동보다 더 위험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지금은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 같아요. 결국은 제가 트럼프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트럼프야말로 한국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다. 저기 이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화르를 잡아가지고 그 화르를 갖다가 서울까지 싣고 돌아오는데 그냥 놔두면 오다가 많이 죽어요. 한 20%가 이게 죽어버려요. 살아있어야 비싸게 받지. 근데 그 화르에다가 물메기, 바다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그놈이 계속 물고기를 그 화로통 안에서도 잡아먹을 거라고 쫓아다니면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거의 안 죽고 서울까지 온다라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 백악관 예산실장이 트럼프가 돼야 미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거다. 미국이 지금 망해가는데 트럼프가 매기 효과로 망해가는 거를 늦추거나 한번 다시 미국을 창조적 파괴를 할 거다 이랬는데 미국만 창조적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도 창조적 파괴를 하려면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몇십조 원 돈이 들어가느냐? 원래는 이걸 다 대한민국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거의 생떼와 그냥 자기 논리와 힘으로 미군을 강제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60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안보를 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경제학 용어로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이렇게 빈 땅이 있는데 아무 주인도 없어. 전부 쓰레기는 거다 갖다 부어요. 그래서 이 완전 쓰레기통이 돼버렸어. 자,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이 물. 한 30년 전에 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없었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는 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독일에 가니까 밥 먹을 때 물을 갖다가 미네랄 워터가 전부 돈 내고 파는데 맥주값보다 비싸서 뭐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있는데 지금 한국 그렇게 돼가잖아요. 자, 이제 공기. 이것도 한 30년 지나면 이제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이 부탄가스 마시는 게 아니라 공기를 마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 게 이게 공공재처럼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미군 한 명당 한 10억, 100억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지금 다가올 거라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월남 한번 보세요. 미군이 63년부터 그거 가서 지켜주니까 그리고 미군이 오면 뭐 돈 많이 써지요. 차관 뭐 무기 공짜로 주지요. 이걸 전부 그냥 당연하게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리처럼 착각하다가 나라 꼬라지 그래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미국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겉멋을 좀 부린 거죠. 막 다른 나라들 막 도와주면서 미국은 굉장히 멋있게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국민들 다 이제 허리 휘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지 말자 한 게 좀 트럼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그 대가를 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그 미화된 표현을 가지고 해가지고 몇몇 소수의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 가지고 남의 나라 돈 쓰고 다니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도 회사 경영하면요 사장이 직원 급여는 올려주지 않고
이 접대용 카드 들고 다니면서 막 쓰고 다니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자 대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뭐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도 비춰지는데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요. 자, 변 대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역에 살아서 저기 전라도 땅에 살면 안보는 사드 배치는 반대해야 되고, 경상도 땅에 살면 저거 동네 오면 반대하고 저거 동네 안 오면 찬성하고, 이게 뭐 국민들이 제정신입니까? 어차피 핵미사일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는데 차라리 미국 같으면은 뭐 몇 개 주가 뭐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좁아가지고, 그리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위에서 쏠 수도 있고 잠수함 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드가 4포대 이상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 들어오냐 반대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사드 밑에 살면 거기가 제일 안전하죠. 북한의 핵폭탄은 안 올라가. 거기가 제일 안전한 데죠. 안 맞으니까 사드가 있는 동네가, 사드 뒤에 동네가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사드 포대를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가장 철통 같은 방어를 하게 하겠어요. 이제 그 동네가 제일 안전한 데죠. 동망 사람들은 성주에 전원주택 사가지고 살면 그래도 북한의 핵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치안이 좀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군부대 있는 데가 이제 땅값 올라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빈라덴이 저기 뭡니까? 저기 파키스탄에 숨어 살던 동네가 이슬라마바드 외곽인가에 군부대하고 무슨 사관학교 있는 그런 동네 바로 앞에 저택에 숨어 살았잖아요. 빈라덴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파키스탄에 뭐 군정이었는데 군인들 앞에 딱 사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원래 경찰서 앞이 제일 안전하다고, 도둑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나라가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폭삭 썩었는데 임진왜란 때 딱 이 꼬라지였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관상보로 둘이를 보냈지 않습니까? 김성일이라는 사람하고 황윤길이라는 사람 둘이를 갔는데, 그때 제일 총애받는 사람이 김성일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도요토미 풍신수길이 관상이 어떻느냐니까 딱 원숭이 같이 생겨가 큰일 할 놈이 아니니까 절대로 안 쳐들어올 겁니다. 그랬는데 쳐들어와가 나중에 참 그 사람이 이름 만회한다고 개고생을 했는데요. 자, 지금 한국이 하는 짓거리가 임진왜란 때하고 비슷하고, 한양 도성을 지키던 군인이 50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군이 온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 싸울 것도 없이 그냥 한양 도성까지 솔직히 말하면 조총 메고 걸어왔고, 바다에서나 이순신이 좀 괴롭히고 그랬던 거죠. 지금 뭐 그때하고 이제 군 수준이나 뭐 별 차이가 없고, 거기다 뭐 모병제까지 들어오면은 뭐 그때랑 완전 똑같아지는 건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현재로서 볼 때는 국내의 자체 힘으로는 이건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미국발 충격을 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야지. 현재로서는 모든 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 그때도요, 이여송이가 와가지고 명나라의 원군이 일본하고 협상을 하려 했지 싸우려고는 안 했어요. 평양 전투에서 하나 이기고는 스톱 해가지고 허구나 일본 왜군하고 서로 강화 전략을 맺어서 유성룡이 중간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울고 다녔습니다. 지금 딱 한번 보세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때 명나라 격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더 장군 실각한 다음부터는 그냥 협상이지 전쟁 더 수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를 안 보내줬어. 근본적으로 숫자가 1대 10으로 쌓았어요. 중공군 한 명당 미군 한 명으로 쌓았어요. 미군 한 개 사단을 2개, 3개 군단이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 그러니까 메가더나 이승만이나 이 2명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둘이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졌죠. 그때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맞죠? 대한민국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켜달라 그러면은 돈을 왕창 퍼주던지, 이제 그렇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항상 윤회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500년 전에 임진왜란 시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요,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다 겪게 됩니다. 추석 때 정말 정신 번쩍 좀 차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